아. 자, 이게 지금 테스트가 쉽다면은 되게 쉬워요. 뭐 실제로 잘 본 친구도 있고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은 1번 문제가 되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틀리긴 했는데 1번은 많이 쉬운 문제에 속한 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긴 게 조금 그래 보여가지고 자신감을 좀 축소시켜서 못 푼 경우는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잘만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과 4번과 5번은 그냥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2번, 4번, 5번은. 3번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3번은. 그리고 6번은 뭐 지난번에 예고한 거 이제 목세비 이분법으로 증명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솔직히 못 푸는 문제로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1, 3, 6번 빼고는 원래는 틀리면 안 돼요. 원래는 f라는 함수 미분하는 것도 이제 5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근데 5번도 지금 조금 틀렸어요. 자, 일단 제한 시간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고점자가 6개 맞은 친구가 1명. 그리고 한 4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도 다 푼 친구가 있기는 한데 아쉽게도 좀 실수가 나온 친구가 있기는 하고요. 다음에 이제 5개 맞은 친구가 1명. 6번 하나 틀렸어요. 6번만 하나 틀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4개 맞은 친구가 1명이네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4번, 5번. 근데 그냥 계산 실수일 뿐이겠죠. 왜냐면 4번, 5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3개 맞은 친구가 1명, 2명, 3명. 3명이네요. 틀린 문제가 136번, 236번. 그쵸? 136이 그나마 좀 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문제. 근데 2번은 그쵸?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실수 같은데. 그쵸? 자,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가 지금 1명, 2명이었어요. 2명. 1356번하고 또 1356번. 그러니까 5번이 의외로 조금 잘 안 풀린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하나, 둘, 3명. 3명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6개 맞은 친구 1명에 6번 고친 친구, 4, 5번 고친 친구에서 6개 맞았고,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는 2명이 됐어요. 그래서 2개 맞았던 친구 중에서 1, 3, 5, 6 3명이네. 3, 4, 5, 6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3번, 4번, 5번 고친 친구가 이제 6번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2, 3, 6번인 친구 중에서 2번, 3번 고쳐서 6번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명 됐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그래서 4개 맞은 친구는 1, 3, 6번 중에서 3번 하나 고쳐서 1번, 6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지? 3개 맞은 친구. 3개가 1명. 아쉽게도 맨 처음에 3개 맞았던 친구가 그대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개 맞은 친구가 아쉽게도 맨 처음과 그대로 그냥 2명이 남았습니다. 1356, 1356. 그쵸? 그래서 1356 빼고는 사실 볼만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1356 빼고는. 근데 그 중에서도 5번은 그죠?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실수 같은데 그죠? 5번은 진짜 실수 같은데. 우와! 자, 그래서 한번 1356 후딱 한 번만 좀 봅시다. 1번도 솔직히 말하면은 잘 생각하면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뭐 뭐든 다 그렇죠. 도형 문제가 잘 생각하면 안 풀리는 게 없긴 하지. 근데 얘는 풀이마저도 짧아요. 그렇게 안 복잡해요. 자, 일단은 A, B의 지름이 지금 2인 상태예요. 반지름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세타만큼 세타.
이게 반원인데 미안해. 여기 직각이요. 직각. 자, 여기 직각이고 그 다음에 중심 O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선으로 만나는 교점 거기가 지금 QR이네요. 지금 이 자그마한 원의 지름만 반지름만 구해주면은 넓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정리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쵸, 뭐 딴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결론은 핵심이 Q점과 R점만 구해주면 끝나요. Q점과 R점. 그럼 당연히 Q점은 접하죠. 현이죠. 당연히 직선 연결하면 여기는 직각이 되겠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OR 길이에서 OQ 길이를 빼면은 그냥 QR 길이 나오는데 그러면 반지름이 현재 1이니까 OQ 길이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데 OQ 길이는 여기 어차피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라서 1이라는 길이에 그냥 코사인 세타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QR 길이는 그냥 볼 거 없어요. 1 코사인 세타지? 그쵸? 1 코사인 세타.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럼 당연히 반지름은 여기다 그냥 2만 나누면 되는 거고 넓이면은 이거 제곱에다가 그냥 파이만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혹시 있네? 이거 안 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참고로 이 OQ 길이는 뭐랑도 똑같냐면은 이 길이의 절반이랑도 똑같아요. 괜찮죠? 왜? 1대 2 닮음이기 때문에 그냥 요 길이 구해서 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S세타 구해주면은 2분의 1 코사인 이게 반지름이고 파이 R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세타 4제곱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줍니다. 0으로 보내줘요. 참고로 1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세타랑 거의 동급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4분의 세타랑 거의 동급이에요. 4분의 세타. 그쵸? 얘는 결국에는 4분의 세타랑 똑같은 거예요. 왜? 2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1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제곱한다고 친다면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제곱 분의 사인 4제곱. 사인은 세타랑 동급이죠. 세타가 0으로 간다고 친다면 얘는 어차피 2로 가요. 그럼 2제곱이니까 4.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세타 4제곱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쵸? 4분의 세타의 제곱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세타 4제곱 약분시켜 놓고 나면 그냥 답이 16분의 파이죠. 그죠? 16분의 파이. 그래서 1 코사인 세타는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생각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P 값은 16이고 Q 값은 1이죠. 그래서 답이 그냥 17로 나오게 됩니다. 17로. 자, 2번은 넘어가고요. 이건 진짜 2번은 그냥 점수 가져가라고 낸 문제고 너무 좀 어려운 것만 집어넣으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지난번까지 너무 계속 다 어려운 것만 좀 집어넣은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파트. 근데 2번은 한 번 틀린 사람이 있었어. 한 명. 자, 아무튼 3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3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제곱분의 2 코사인 x. 자,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꼴부터 보기. 그죠? 극한 무조건 꼴부터 보기. 0 집어넣으면 0. 분자도 2 빼기 2의 1제곱이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면 무조건 0인자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분자가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분자가 합성함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치환해서 보면 되게 간단해요. 치환해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함수를 fx가 2x제곱이다 라고 친다면 얘는 f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f 코사인 x가 되겠죠? 맞나? f0가 아니고 f1이네. 그쵸? 요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제곱분의 그쵸? f1 빼기
f 코사인 x인데 우리는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정역의 변화량이 분모로 그대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쵸? 약간 좀 합성함수 미분법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쵸? 이건 뭐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모르더라도 수투에서도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쵸? 뭐 물론 초람수가 껴있긴 하지만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f 1 빼기 f 코사인 x 해주고 2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꿔주면 요 식 자체가 우리 지금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1 빼기 1 그쵸? f1 빼기 f1 전부 다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일로 나올 거예요. 그쵸? 명백하게 f'1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x가 0으로 가면 t가 이거 통째로 t로 치면 1 빼기 t분의 f1 빼기 ft니까 f'1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얘가 2분의 x제곱과 동급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4분의 1로 수렴해요. 그럼 얘만 잘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아, 이거 미분해서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냥 2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그냥 4분의 2다 라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4분의 2.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와, 그럼 이거 아니면 절대로 못 푸나? 치환 아니면 못 푸나? 솔직히 이거 이렇게 치환하면 안 되나? 아니,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쵸. 뭐 통째로 치환해도 상관없기는 한데 그쵸? 일반적으로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영인제가 잘 안 보이면은 그쵸? 묶어주는 방식으로 가주는 게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얘를 2로 묶어준다면 2로 묶어주면은 안 돼? 1 빼기 2에 그죠? 코사인 x 빼기 1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고 어차피 2는 그냥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게 마이너스까지 그냥 다 뺄게요. 마이너스까지 빼서. 왜냐면 그래야 지수함수 영인제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2x제곱 분의 2의 코사인 x 빼기 1 빼기 1로 나오니까 2x제곱 빼기 1 모양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럼 요것만 그대로 밑에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2x제곱분의 2x제곱 그대로 놔두면 좀 그렇고 2의 코사인 x 빼기 1제곱 빼기 1에서 분모에다가 코사인 x 빼기 1 해주고 곱하기 코사인 x 빼기 1에다가 분모 2x제곱 이렇게 놔도 되죠? 그럼 어차피 코사인 x 빼기 1이 t라고 치환한다 그러면 얘는 t분의 2의 t제곱 빼기 1이니까 요거 그대로 어차피 1로 나와요. 그렇죠? 요거 그냥 그대로 1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까지. 그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집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내용.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또 붙이니까 4분의 2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꼭 치환하지 않더라도 푸는 방법은 다 있어요. 어차피 영인자 제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초월함수 중에서도 지수함수 영인자가 좀 더 메인인 상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조금 그나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4번하고 5번은 5번 한 번만 잠깐 볼게요. 5번 한 번만. 왜 이게 실수가 나왔지? 자, fx는 탄젠트 x. 자, 그럼 여기에다가 a 집어넣었을 때 3 나온대요. fa는 탄젠트 a네. 여기 3 나온대요. 자, 그랬을 때 f'a 값을 구해달라. 그럼 f'x는 시컨트 제곱 x. 그럼 f'a는 시컨트 제곱 a. 이래서 그렇구나. 탄젠트 a가 3인데. 이거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1 플러스 9예요. 그쵸? 요거 생각 못하면 안 돼요.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 이거는 별이 100만 개. 그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코사인 제곱분의 1로 나눈 상태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 그쵸? 요 식이 뭐예요?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시컨트 제곱. 그쵸? 이거 별이 한 1000개. 그죠? 꽤 많이 나온다고.
그죠? 얘는 꽤 많이 나와요. 특히나 탄젠트 제곱 적분할 때도 이거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정 적분에서 탄젠트 제곱 x 적분한다. 그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보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할 때도 얘를 시컨트 제곱 x 빼기 1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안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진짜로. 그럼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탄젠트 x 빼기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탄젠트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이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필수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또 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경우 그럼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분의 자, 요 식도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 그죠? 요거는 그냥 별이 한 개 정도. 그죠? 왜? 왜 한 개요? 얘랑 동급이잖아요. 솔직히 거의 똑같아요. 얘 다들 이제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잠을 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당연히 삼각함수를 쓰는데 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변형 버전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들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쓸데없이 지저분해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쓰나 어차피 얘 확장 버전을 쓰는 건 똑같은 건데 얘는 아무래도 주류적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도 튀어나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잘 안 써요. 얘 위주로 가지.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거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얘만 잘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 잘 되면 얘도 겸사겸사해서 같이 돼요. 똑같은 논리니까. 그럼 이거를 왜 그냥 외우기 안 하고 여기서 자꾸 끌고 와요? 얘 안에 얘네가 펀드 있다는 걸 느끼라는 거고요. 이거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볼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증명. 별로 안 걸리잖아요. 진짜로. 어차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냥 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끝나지 뭐. 그러면서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일단 5번도 괜찮을 것 같고, 자, 6번은 그렇죠. 요게 지난 시간에 아예 예고에서 또 문제죠. 그냥 원래 그 기출 문제를 갖다가 그냥 숫자만 형태만 조금 바꾼 거예요. 그리고 숫자 조금 바꿔서 답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정수로 나오게끔 만든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fg의 1 플러스 n분의 3분의 f1 플러스 n분의 빼기 g1분의 f1.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꼴만 놓고 봤을 때 어때요? 모든 극하는 꼴부터 처리해야 되는데 넓게 두 개의 인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얘는 g1분의 f1 빼기 g1분의 f1 0이죠? 무한대 곱하기 0꼴. 그쵸? 딱 4개만 우리가 결론이 안 나오는 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쵸? 요 4개를 제외하고는 꼴만 보고도 다 튀어나와요. 그 중에서 0분의 0꼴은 어떻게 처리한다? 0인자 제거하는 거, 아니면 치환해서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거. 그쵸? 3번이 지금 치환해서 미분계수 정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0인자 제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식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는 큰 걸로 묶는다. 묶기. 그쵸? 큰 걸로 왜 묶는 거예요? 작은 거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그쵸? 작은 거 무시하려고. 지배적인 애들만 가지고 대소 비교한다 라는 거. 0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자기 자신의 풀이 방법이 없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얘는 만약에 0이라는 게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인 경우에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만약에 무한대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인 거면 이 경우에는 0분의 0꼴로 문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체적인 풀이가 없고요. 이렇게 풀거나 분수꼴로 바꿔서 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체적인 풀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원래는 큰 걸로 묶어주는 거죠? 큰 걸로 묶는 거? 그죠? 똑같아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항 무시하는 거고 그걸로 묶다 보면은 분모문제 큰 걸로 나눠지게 되죠. 얘도 똑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전부 다 어때요? 계산하면 끝나는 애들인데 계산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일부러. 뭘로? 제곱근 씌워가지고 계산 일부러 안 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99%의 문제가 거의 다 켤레 문제로 나와요. 99%가. 그렇죠? 왜냐면 아닌 문제가 너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예요? 미적분에서만 나오는 거. 특이한 꼴. 1의 무한대제곱꼴. 그렇죠? 1의 무한대제곱꼴. 그렇죠? 미적분에서만 등장하는 특이한 꼴. 이게 뭐예요? 무리수 2. 괜찮나요? 그렇죠? 1의 무한대제곱꼴. 이 정수 1은 아니에요.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제곱이에요. 얘가 무리수 2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얘도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수꼴로 가주면 되죠. 그러면 얘랑 얘 지금 둘이 곱해져 있는데 이걸 분수꼴로 바꿔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분수꼴로 바꾼다. 이걸 어떻게 분수로 바꿔? 그죠? 번분수로 바꾼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번분수로.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게 분모로 가는 방식으로 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분모의 분모로 가는 게 좋아요? 얘가 분모의 분모로 가는 게 좋아요? 덩치상으로 놓고 봐도 얘가 아니고 얘가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얘는 식을 바꿔서 본다 그러면은 뗄게. 다 쓰기 좀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얘를 갖다가 분모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치환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치환하는 거야. 이게 다짜고짜 이 문제 보자마자 그냥 치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논리 안에서는 이게 기준 틀이잖아요. 이 논리 안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벗어나는 게 교육과정상 등장을 안 해요. 그럼 이 안에서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지금 이 꼴 같은 경우는 그냥 분모의 분모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면 n분의 1 자체를 통으로 보는 게 낫겠는걸?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치환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뭐 h로 치환해도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3h가 되겠고 얘는 그냥 h가 되겠네요. 그러면 n분의 1을 h로 보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h는 0으로 가겠죠. 이때 h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0으로 가더라도 이게 그냥 0으로 극한이 아니고 0 플러스 이거 우극한밖에 안 보는 겁니다. 킬러 문제 가면 이게 우극한만 보는 건지 아니면 극한값 다 보는 건지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로? 그렇죠? 괜찮아요? 명백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0 플러스밖에 안 가요. 0 플러스밖에. 왜 이게 기본이 충분히 정리된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보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때문에 100%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킬러 문제 봤을 때 주저 안 하고 지나가요. 진짜로. 알았어, 미안해. 그만 떠들게. 자, 그러면 h분의 얘는 g1 플러스 3h 분의 f1 플러스 h 빼기 g1분의 f1. 그럼 당연히 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분수꼴. 그죠? 덧셈 뺄셈은 통분밖에 없어요. 그죠? 분수 덧셈 뺄셈은 통분밖에 없어요. 실제로 부분분수도 통분의 역연산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g1 플러스 3h 곱하기 g1으로 보낸다면 얘는 f1 플러스 h 곱하기 g1 빼기 곱해주면은 f1 곱하기 g1 플러스 3h.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그냥 분모로 따로 빼도 되죠. 어차피 이거는 그 자체로 g1 제곱으로 수렴할 거니까. 그래서 0으로 되는 문제가 안 생겨요. 얘 때문에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해요? h분의 로 써주고 이거 그대로 f1 플러스 h g1 그 다음에 저기 뒤쪽에 마이너스 f1 곱하기 g1 플러스 h 3h로 써봅시다. 그 다음에 곱하기 g1 플러스 3h 곱하기 g1 분의 1로 써놓으면 지금 얘는 이대로는 안 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a와 b 가지고 실험을 해요. 알약이 2개 있어요. 이 알약 2개 가지고 효능을 실험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성열성. 몰라. 갑자기 생물 시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A 때문에 그런 건지 B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조군 실험할 때는 하나만 바뀌고 하나는 안 바뀌는 걸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 B 때문에 변화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A 때문에 무슨 변화가 발생되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둘 다 바뀌면 우리가 비교 분석이 안 돼요. 하나씩 비교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F도 1 플러스 H에서 1로 가고 G도 1에서 1 플러스 3H로 가면은 아예 F도 바뀌고 G도 바뀌니까 힘들지 않냐. 그래서 아예 나는 얘 기준으로 F만 바꿀 거야. 그러면 G는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걸 뺐으니까 다시 한번 더해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 정리된 게 이렇게 정리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한다면 G1으로 묶이니까 이게 F1 플러스 H 빼기 F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F'1 그렇죠? F'1 곱하기 G1이 되겠네. 이거 다 쓸까? 다 쓸까? 한 번만 써볼게. 미안해. 좀 뭐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한 번만 써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G1으로 묶어주면은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곱하기 G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뒤에서 뭘로 묶을까요? 아무래도 G1 플러스 3H에서 G1을 빼는 게 좋으니까 공통인 애 중에서 마이너스 F1로 묶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1로 묶어주면은 H분의 G1 플러스 3H에서 G1을 빼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남는 거 얘는 그대로 쓰고요. G1 플러스 3H 곱하기 G1분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지금 얘는 뭐 그냥 대놓고 F'1 1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되겠고 얘는 뭐예요? 아 여기 3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3 하나 더 해주고 얘가 이제 G'1이 되더라. 얘는 어차피 G1로 나오잖아요. H가 0으로 간다 하면 G1으로 수렴할 거니까. 뭐 물론 G1이 0이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G1은 0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F'1 곱하기 G1 빼기 3F1 G'1 그 다음에 분모로 들어가는 게 G1 제곱. 그래서 단순 목세 미분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목세 미분법 증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G1이 지금 2라 그랬으니까 분모는 2제곱 4가 되겠고 F'1은 지금 6이죠. G1은 지금 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F1이 4 G'1 G'1이 지금 3이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값이 2제곱 4분의 6이 12 빼기 3, 4, 3 9, 4, 36 그러다 보니까 4분의 마이너스 24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지금 이 문제는 뭐 물론 그냥 그죠? 그냥 기출문제는 없어요. 뭐 내가 만든 거니까 기출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의 원조 문제가 수투의 고배 미분법에 있죠.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충분히.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자, 아무튼 그러면 뒤로 좀 가봅시다. 자, 지난번에 이제 목세 미분법 전부 다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갑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 미분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온다고 했죠. 이거 지난번에 다 했었지. 개념 설명은 다 하고 문제는 못 풀었죠. 합성함수 미분법. 괜찮나? 기억이 안 나려나? 나겠지? 하나도 안 나나? 자, 알았어. 자, 합성함수 미분법은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겉껍데기 미분밖에 못해요.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는 제일 바깥에 있는 그 함수 자체의 변화밖에는 못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증명 자체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증명 자체도 이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합성함수 미분법이 얘만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파생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지수함수의 합성함수 미분법. 그래서 A의 fx제곱 요거를 미분한다면 A의 fx제곱
그 다음에 LNA 나오고 그리고 성미분 한 번 더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자, 뭐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2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의 fx제곱 미분한다고 친다면 얘도 지수함수는 겉껍데기 함수 그대로 나오고 성미분 한 번만 더 튀어나오고 말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 미분법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로그 afx에 대한 미분. 자, 이때 얘는 진수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던 안 들어가 있건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도 똑같아요. 얘 결국 뭘로 나와요? 진수분의 1로 나오는데 성미분 때문에 분모 미분한 게 분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lnA분의 1이 더 튀어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밑이 만약에 2인 애가 존재했다. 요거에 대한 미분으로 본다. 똑같이 절대값을 씌워서 볼게요. 그렇죠. 절대값 씌워서 봐도 되니까. 자, 얘는 그러면은 진수분의 성미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얘가 lnA분의 1 나오는 게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는 보통 안 헷갈려요. 이게 지수함수에서 밑이 2가 아닌 애들은 미분했을 때 lnA가 나온다는 게 안 헷갈리는데 로그 함수에서는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로그 3x 같은 경우 이런 거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ln3이 어디로 붙는지 모르겠으면 밑변환으로 찢어요. 그죠? 밑변환으로 찢어 놓으면은 어차피 ln3은 개수기 때문에 ln3분의 lnx의 미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밑변환으로 찢어 놓으면 편합니다. 자, 그럼 얘는 x분의 1이니까 x ln3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러면 절대 실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현역 때 실수를 너무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절대로 실수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혼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얘예요. 진짜로 절대 실수 안 나와요. 로그 함수 미분할 때 밑이 2가 아니면 난 미분 안 할 거야. 그냥 이 생각하면은 편해요. 근데 이거는 지수함수에는 없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기는 해. 지수함수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미안. 난 이게 절대로 안 헷갈렸어요. 지수함수에서 밑이 2가 아닌 애들은 얘는 절대로 안 헷갈려가지고 얘는 문제가 안 됐는데 얘는 되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그 함수는 밑이 2가 아니면 미분 안 해. 그냥 그 생각으로 맨날 밑변환으로 다 바꿔서 미분했습니다. 간단하니까. 그럼 얘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이게 지수랑 로그는 똑같은 거라서 로그가 되면 지수도 되는 거예요. 우리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 뭐였어요? 그죠? 그냥 요거죠.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이죠. 지수 밑변환도 공식이 있죠. 지수 밑변환. 그쵸? 이게 지수식인데 A와 C를 뒤바꾸면 밑이 바뀌는 거죠. 이게 지수 밑변환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로그 2라고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로그 2 어차피 1이니까 그럼 3과 2 위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2의 fx 곱하기 로그 2, 3 이거 미분이죠? 이거 지금 ln3이죠? 2의 fx ln3 미분이니까 얘 미분하면 일단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속미분, 얘 미분한 거. 그럼 얘 미분하면은 ln3 곱하기 f'x죠. 괜찮나요? 같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2의 ln3제곱이 어차피 3으로 나가니까 얘는 3의 fx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필요해요. 이게 더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잘 안 써요. 이거는 굳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어차피 얘는 그냥 미분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쓸데없이 복잡해지더라. 그런데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는 아니고 좀 헷갈린다 싶으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 합성함수 미분으로 나오는 내용이 또 있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로그 씌워서 미분하는 로그 미분법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두 개만 생각해줘도 되는데 얘는 그냥 뭐라 그럴까? 얘는 그냥 대소함수 미분법 정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그쵸? 뭐라 그래야 되지? x의 n제곱 미분하는 거, 그쵸? x의 y가 x의 n제곱이다. 그러면 y 프라임은 nx의 n-1제곱, 그쵸? n이 실수인 경우. 여기서 대소함수 미분법이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쵸? 이것도 지난번에 한 것 같기는 한데, 자, y는 x의 n제곱에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얘는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보면 얘는 n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ln x가 되겠네요. 그쵸? 씌워주고 나면은, 자, 그걸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얘는 진수분의 성미분이 되겠고, 얘는 어차피 미분한다 그러면 n 곱하기 x분의 1이죠. 그래서 y 프라임이 n 곱하기 x분의 1에 y니까 y는 x의 n제곱이잖아요. 그래서 n 곱하기 x의 n-1제곱. 결국에는 얘가 n이 무슨 범위인지 상관없이 다 성립하더라요. 그렇죠? 왜냐면 n은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n은 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항상 성립한다. n이 실수일 때 다 성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에 관련된 미분, 이런 거 미분할 때도 로그 씌워서 미분한다는 거. 그쵸? 이것도 지난번에 간단하게 봤습니다. 뭐였죠? 그 x-1의 뭐 제곱, x-3의 제곱, 뭐 x-4의 뭐 5제곱, 그쵸? 이런 게 fx라고 친다면, 그죠? 이런 걸 미분해서 볼 때, 너무 지저분해. 너무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한다? ln 씌워서 미분하자라는 거야. 이때 뭐 절대값을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되고. 그럼 얘는 5ln 절대값 x-4. 분모니까 빼기 2ln 절대값 x-1. 그 다음에 빼기 2ln 절대값 x-4. 그래서 이걸로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건 미분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방식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는 경우에 미분. 이걸 로그 미분법이라고 얘기하죠. 로그를 씌워서 미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식을 미분 못하진 않잖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지.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써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밑과 지수에 전부 변수가 있는 애들. 그쵸? 밑과 지수에 전부 변수가 있는 애. 그래서 y는 x, x제곱 이런 것들은 지수함수 미분법, 대수함수 미분법이 안 통하니까 로그 씌워서 미분을 하더라. 그럼 y분의 y 프라임은 얘는 요게 지금 x, ln x니까 곱미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여기다 y만 한번 넣어주면 되네요. 그쵸? 괜찮아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 y를 한 번 더 곱해주니까. 오케이. 얘는 필수예요.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필수. ln 씌워서 미분하는 거. 그 로그 미분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합성함수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도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어차피 sin fx 뭐 이런 거 미분해봤자 코사인 fx에다가 성미분 한 번 더 곱해주는 걸로 들어가는. 그렇죠? 쭈루루룩 나오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합성함수 미분법 전부 다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괜찮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체계가 머릿속에서 보여야 돼요. 합성함수 미분법 하면 이게 따다다다다닥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도 안 빠져요. 괜찮네? 그죠? 따다다당 따다다당 미안해. 주소가 설정돼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어, 그만 떠들게. 다 한 거니까. 다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모든 대수함수의 미분법까지도 우리는 다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1은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자, 12번 한 번만 해봅시다. 12번. 되게 하기 싫게 생긴 거. 다 있구나.
아, 어쩐지 엄청 피곤할 뻔했어. 괜찮아. 아까 설명한 거 이해 다 되나요? 미안. 오, 잘했네. 이름을 줘. 미안, 얘는 이대로 미분하면 안 돼요. 편미분 쓰려고 한 건가? 근데 편미분이 사실 그렇게 안 쓰는 걸 추천해서 이런 XY 관계식 같은 경우에는 양변의 fx를 빼서 y로 나눠주면 변화의 의식이 나오잖아요. 기울기식이. 그래서 극한 이용해주면 그냥 도함수가 나와. 그게 아마 제일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가족권에서 우리 항등식이 등장을 하는데 얘는 되게 전형적이죠. 옛날부터 되게 많이 나오던 내용인데 이런 x와 y의 관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때는 숫자 집어넣어서 막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죠? 수2 때부터는 어때요? 양면에 fx 빼가지고 y로 나눠주면 그냥 기울기식이 나오죠. 그 기울기식을 극한 씌워서 순간 변화율로 만드는 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왜? 함수값들끼리 막 다 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변화율을 보기 위해서 fx를 한번 빼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fx 곱하기 fy 얘는 그러면 3fx 플러스 4fy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가 줄었으니까 4개 fx에서 3개 fx로 줄은 거예요. 자,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y로 나눠주면 이게 지금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굳이 뭐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친다면 이 x랑 이 x랑 다른 거예요. 지금 요 지점에 있는 x 집어넣은 그때의 함수값 fx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집어넣은 지점의 함수값 fx 플러스 y 그렇죠. x 지점과 x 플러스 y인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렇죠. 얘가 지금 그 기울기라는 거예요. 요식 자체가 평균 변화율. 그렇죠. x, fx와 x 플러스 y, fx 플러스 y 그렇죠. 두 지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때 y가 0으로만 가준다면은 점점 기울기가 x 쪽에 가까워져서 x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f'x가 되겠네요. 괜찮죠? 다시 한번 똑같이 y로 나눠주고 그때 y에다가 0을 보내버리면 좌변은 뭐가 된다고요? 그냥 f'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얘는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타야 됩니다. 수투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다루고요. 미적분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다루죠. 다만 옛날에 중요하게 다뤘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한데 왜 지금은 안 다루냐? 더 나갈 데가 없어요. 진짜로. 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언제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극한 이용해서 봐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y가 0으로 가면은 잠깐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변 극한 값 존재해야 되는 거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니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본다고 쳤을 때 첫 번째 관계식이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첫 번째 fx 곱하기 f0 플러스 3fx 플러스 4f0 플러스 12 일단 얘가 0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첫 번째로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fx끼리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fx로 묶으면 f0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기도 지금 4로 묶으면 어때요? f0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f0 플러스 3으로 묶어내주면은 fx 플러스 4로 나오는구나. 그쵸? fx 플러스 4 f0 플러스 3 밑방.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식이 성립하는 거라서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fx가 마이너스 4거나 f0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x에 뭘 집어넣어도 맨날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f0가 마이너스 3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진 않죠. 아무래도 봐도. 그죠? 이거 같진 않아요. 왜? 아니 FLN이가 지금 0 나왔잖아요. 나 조건을 딱 보니까 FLN2를 집어넣었더니 0 나와요. 그쵸? x에다가 LN2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4인 경우 이건 지금 항등식이다? 그럼 여기다 LN2 집어넣어도 어차피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는데 나 조건하고 모순이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F0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끌고 와 보면은 얘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자 f0가 마이너스 3 인 거는 알겠는데 못 써먹겠는데?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네. 그쵸? 이건 뭐 안 되겠는데? 그냥 f0가 마이너스 3인 것만 알고 끝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죠. 인수분해해야지. 괜찮나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그쵸? fx로 묶으면 fx 그래.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할게요.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fx를 묶으면 다시 한번 fy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요거를 갖다가 4로 묶으면은 fy 플러스 3. 그렇죠? 요게 지금 0 되는 애들이잖아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내려와서 리미트 y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y분의 그렇죠? fx 플러스 4 나오고 얘는 fy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어디예요?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문제가 안 돼요. f0 플러스 4로 가요.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f0은 어차피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잠깐만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f0 플러스 4잖아요. 괜찮죠? 아니구나. y가 0으로 가는 거구나. 얘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요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f0잖아요. 이게 지금 f'0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죠? 여기 f'0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화이팅!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y가 없기 때문에 fx 플러스 4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f'0 한번 곱한 게 지금 f'x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식이 완벽하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괜찮은데 이렇게 안 풀었으면 이거 연습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투 때부터 되게 중요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f'0은 나 조건에서 2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식이 거의 다 나오게 됐습니다. 괜찮을까?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자, f'x는 fx 플러스 4의 2배가 되겠네요. 그쵸? 요거의 2배. 자, 그러면 f'ln2는 뭐냐? 뭐 끝났죠. 나머지는 그냥 ln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fln2 플러스 4에다가 2배 들어간 건데 fln2가 지금 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 2, 8이 되네요. 괜찮을까? 괜찮아. 8이 답이네.
예전에는 이거 미분 그런 거 시험에서 안 하고 그냥 딱 봤을 때 식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연습하는 게 낫다. 근데 나 조건 없으면 FX는 네. 아니야. 꼭 그거라고 장담 못 해야지. 아무래도. 나 조건 없으면 나 조건 없으면 fx가 마이너스 r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아, 그냥 편미분했나? 근데 이해는 가지? 오케이. 괜찮은가? 이해 잘 돼요? 괜찮은가? 괜찮지? 현석이 동시적 풀이게 될까? 헷갈리는 거 있을까? 맞췄구나. 좀 길긴 하지. 그치? N 아니고 Y예요. Y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Y로 나눠준 다음에 Y를 0으로 보내버리면은 F 프라임 X가 되니까. 그래서 극한 노릇식을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12번이 편미분으로 푼 사람들이 좀 있어요. 편미분으로 푼 사람들이 근데 편미분 방식이 나쁜 건 아닌데 로피탈 정리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 좀 그렇게 권장하는 풀이는 아니기는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차피 대학 과정 들어가면은 로피탈 정리나 편미분이나 둘 다 엄청 필요해요. 둘 다 마스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풀면 안 풀리게끔 일부러 문제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얘는 그나마 좀 뚫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해. 12번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 좋다. 미안. 아이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문제 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차피 합성함수 미분법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일단은 스텝 2에 있는 문제 하나만 후딱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저기 스텝 4에 있는 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스텝 3는 그냥 나중에 한번 해봐요. 저 스텝 3는 그렇게 어려운 스텝 3는 아니니까 일단 14분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봐요. 헷갈리는 건 없을까?
식으로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굳이 식으로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가 0이 되겠죠. 알아서 맞춰주겠죠.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와야 돼요. 얘가 GF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그쵸? G 프라임 F 4분의 파이에다가 F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곱한 그게 그냥 끝이네요. 왜? 저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hx를 gfx라고 잡으면 요 식이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x 빼기 4분의 파이 분의 hx 빼기 h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h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한 다음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푸는 거 말고 원칙대로 푸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냥 천천히 들어가는 걸로 풀고 싶다. 그러면은 바꾸는 게 아니고 요거를 바꾸는 거죠. 분자 쪽에 나와 있는 gfx 빼기 gf 4분의 파이에서 요걸 정리해 들어가는 게 맞아요. fx 빼기 f 4분의 파이.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fx 빼기 f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분모로 나오는 게 x 빼기 4분의 파이. 그렇죠? 이게 원래 증명이잖아요.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 증명도 이렇게 들어가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통째로가 g라는 함수 겉껍데기 미분에다가 f 4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죠? 겉껍데기 미분. 어차피 f 4분의 파이, f 4분의 파이로 가는데 g의 변화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게 결국엔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 곱한 걸로 그냥 보면 끝납니다. 둘 곱한 걸로 보면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g 프라임 x가 2x제곱 f 프라임 x가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오니까 f 4분의 파이면은 얼마예요? f 4분의 파이 2분의 1에다가 2 곱했으니까 1 나오죠? 그쵸? 자, 요게 지금 1로 나와요. f 4분의 아니다. f 4분의 파이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그럼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2, 2분의 1이죠? 그러면 g 프라임 2분의 1에다가 f 프라임 4분의 파이. 그럼 g 프라임 요거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4분의 파이 하면은 여기다가 4분의 파이 집어넣었으니까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두 배 쓰니까 1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그냥 루트 2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4번. 어렵진 않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어려운 거 잠깐 좀 가볼게요.